이번 시간에는 요인 분석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설문지 작성 후에 검토하기 위해서 프리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이 케이스도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설문 응답을 50개 미리 받아서 요인 분석을 한 경우입니다. 이 연구는 지속 가능 경영 기업에 관한 연구로 독립 변수가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요인으로 설정을 하고 설문지를 작성을 한 것이죠. 설문 항목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요인 분석을 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한 개 요인으로만 차원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 개수가 50개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은 데이터로도 요인 분석이 잘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요인 개수를 고정시켜서 다시 한번 요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요인 분석 안에서 두 번째 extraction 버튼을 눌러서 요인 개수를 3으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독립 A에 대한 설문 항목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B, C에 대해서는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인 개수를 2로 설정을 다시 하고 요인 분석을 실행을 하니까 B, C는 하나의 요인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A는 A끼리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프리테스트용 50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을 해서 독립변수를 집어넣고 다른 부분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KMO 이렇게 나오고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데이터가 50개밖에 없으니까 강제로 한번 이것을 3개로 원래 연구자가 원하는 거는 3개의 요인으로 나오는 거였으니까 3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KMO와 데이터들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지만 B는 C와 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팩터 요인으로 2개로 만약에 묶는다면 A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B하고 C는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 문제였는지 설문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기업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용어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문 응답자가 특별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응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사회나 지배 구조와 다른 개념이니까 요인으로 잘 묶여졌습니다. 하지만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는 내용이 애매하게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문항에 보면 양성평등과 다양성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활동도 서로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또는 그리고 및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응답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독립변수 문항 앞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네모
모양으로 표시한 것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이 모두 같은 번호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A하고는 좀 다르지만 B와 C 부분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 결과에서 B와 C가 서로 엉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파란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A, B, C가 각기 다른 번호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응답자가 이렇게 응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그런 응답자는 없지만 거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도 1, 5를 반복해서 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사람들한테 받은 설문 응답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가 요인 분석이 잘 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작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연구할 때는 윤리적 기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매개의 변수와 종속 변수를 요인 분석을 해서 저장도 해봤고요. 이렇게 픽스 시켜서 만든 독립 요인들과 매개 종속을 넣어서 계략적인 회계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추이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프리테스트이고요. 이런 방법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요인 분석을 잘 되게 하려면 설문지 작성할 때 기준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를 잘 선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프리테스트를 해서 설문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설문지를 발견을 하면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프리테스트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응답을 여유 있게 받아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되는 설문 문항들을 3개 이상 받도록 해서 분석 단계에서 변수를 제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를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설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설문업체가 받아주는 설문응답지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설문조사로 받은 540개 데이터로 요인 분석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설문조사를 연구자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커피 쿠폰을 제공하면서 설문조사한 부분이 첫 번째 첫 번째 케이스부터 250개까지가 직접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250개 이상 받기 위해서 설문 업체에다가 맡긴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모두 합한 전체 540개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업체에서 해준 부분을 제거를 한 뒤에 직접 받은 250번까지만 활용해서 요인 분석을 한 결과는 매우 명확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설문 항목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접 받은 것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데 설문조사 업체에 맡긴 것이 너무 이상했던 것이죠. 제대로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아무에게나 응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대상자에게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업체의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따라 다르겠죠. 설문조사 업체에 맡길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믿을만 하다고 알려진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설문지 작성을 이렇게 한 경우인데요. 각각의 요인으로 묶여지기를 바라는 것들끼리 요인명을 미리 적어본 것인데요. 실제로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분석 이전에 생각했던 요인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이 부정적인 내용들이죠. 나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취하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나는 친구가 적다든지,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들다 라는 내용의 부정적인 설문 문항이 있으면 리커트 5점 척도인 경우에 1, 2에 체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설문 내용과 상관없이 부정적인 응답이 있는 것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섞어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은 하나의 요인으로 묻고 싶은 설문 항목들에 대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요인은 방향성을 한 가지로만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다면 요인명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연구 고찰을 다시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질 설문 문항은 한 가지 방향으로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때 변수가 많고 요인 수도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부정적인 설문 항목을 고의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설문 항목들은 선명하게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인 분석이 잘 안 되는 케이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요인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더 정리해서 여러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